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감속계 동력 변환 장치라고 했잖아요. 빠르게 도는 거를 갖다가 1의 힘과 10의 속도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 그럼 곱하면 10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봇은 10의 힘과 1의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는 거는 로봇에서 아무런 이제 쓸모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감속기가 이제 일본이 이제 오랫동안 네. 굉장히 이제 주도를 해왔는데 네. 그 국내에서도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감속기 상장 회사 뭐 이런 거. 예, 뭐 있죠. 그럼 뭐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유명한 회사는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네, 요즘 저희가 계속 소프트웨어 위주의 내용으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은 좀 소프트웨어 내용과는 다른 하드웨어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이제 이 로봇이 인간의 근육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이제 큰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김없이 나와주신 민트로봇의 강명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가 매번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을 하다가 예전에 한번 저희가 감속기 관련된 내용을 초창기 때 다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당연히 옛날 것들을 또 미리 찾아서 이렇게 또 보시는 경우는 또 없어서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감속기에서 모터까지 이제 결합한 네. 액추에이터라는 이제 네.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주제는 이제 로봇이 이제 인간의 근육을 이제 액추에이터가 이제 인간의 근육의 이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네. 주제 어떠신가요? 뭐 애증의 정말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정말 애증의 네. 아이템이죠. 저한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사실 핵심이에요. 로봇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그쵸.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액추에이터를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두 편으로 나눴고요. 1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액추에이터 중에서 이제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2부에서는 좀 이제 그 모터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감속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감속기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속도를 줄여준다라고 이제 뭐 생각하기 쉬운데 속도를 줄여주는 만큼 힘을 증폭시켜주는 일종의 동력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동이 이제 즉 같지 않습니까? 즉 이제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힘과 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곱이 일종의 이제 출력, 즉 이제 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힘이 크면은 속도가 작고 같은 에너지라면 속도가 높다면 힘이 작아지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이 둘 관을 좀 변화시켜주는 동력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감속기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장착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로봇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터로 움직여요. 전자기력으로 움직이죠. 모터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모터 잘 아시잖아요. 모터에 전기를 딱 꼽으면은 보통 모터가 굉장히 빠르게 돌지 않습니까? 그쵸? 굉장히 빠르게 돌잖아요. 그 속도로 로봇 팔이 회전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가죠. 그쵸. 로봇 팔은 빠르게 회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감속계 동력 변환 장치라고 했잖아요. 빠르게 도는 거를 갖다가 1의 힘과 10의 속도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럼 곱하면 10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은 10의 힘과 1의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는 거는 로봇에서 아무런 이제 쓸모가 없는 거고 힘이 세야 되고 느리게 돌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빠르게 돌고 힘이 없는 모터를 느리게 돌고 힘이 센 모터로, 모터라기보다는 관절로 바꿔주는 게 감속기의 역할이고 결국은 이게 관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절 로봇이라고 하면 이런 각부 관절들 이런 데 장착이 돼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들어올리는 힘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보통 이제 같아요. 휴머노이드를 예를 들면은 이제 손목까지 그렇죠. 하면은 이제 칠관절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보통 휴머노이드의 팔을 이제 7개의 관절로 보통은 많이 보니까 7개가 들어가겠죠. 그 감속기도. 7개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감속기랑 모터가 합쳐진 걸 보통 액추에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네.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관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감속기라는 것도 네. 그러면 이제 로봇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지 또 간단하게만 좀 예, 사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로봇에만 쓰이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제 감속기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그냥 기어박스라고 하면 조금 쉽겠죠. 네. 우리 기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디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우리 청소기 로봇에도 막 플라스틱 기어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정말 5만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게 사실 기어박스죠. 네. 그냥 사실 정말 많이 쓰이는 기기 요소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감속기들도 이제, 네. 이제 브랜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네. 구조에 대해서 먼저 크게 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모닉 드라이브 구조가 있고 네.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네네. 구조가 있죠. 또 네. 일단은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감속기는 이제 기어박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기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어는 그 이제 톱니바퀴. 톱니바퀴. 네, 톱니바퀴죠. 톱니바퀴를 써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는 기어박스가 있고요. 네. 톱니바퀴가 아닌 걸로 구성이 되는 기어박스가 있어요.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톱니바퀴는 이제 이빨이 이렇게 맞물려서 뭐 이빨의 형상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지만 어쨌건 공통점은 이빨이 이빨을 밀어가지고 힘을 전달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어박스죠. 네, 네. 근데 이러한 기어박스는 로봇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아. 로봇에 쓰이는 방식은 소치수차라는 이제 좀 전문 용어 어렵네요. 어렵죠. 네. 소치수차 감속기라고 하는데 네. 소치수차라는 거는 소 작을 소자, 난 치는 이빨치, 음. 수차는 이제 수학할 때 숫자에다가 차이는 차이할 때 차자. 그래서 이빨의 차이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소치수차라는 네. 것은. 이제 그 감속기를 많이 쓰고요. 네. 말씀하신 하모닉 드라이브나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가 다 소치수차 형태의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그 두 같아요. 개의 감속기가 로봇에서 한 90% 이상 쓰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하모닉 드라이브 아니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로 거의 규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혹은 하모닉 드라이브도 굉장히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 경우는 일본의 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이제 오리지널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특허가 풀리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회사에서 특히 중국에서 이제 그렇죠. 저가형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뭐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네, 네. 그 브랜드마다 그러면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산 OEM은 뭐 다 써보지는 못했어요. 네. 다 써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이 따라잡았다고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특허는 이미 풀렸고 가공에 대한 이제 그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도 거의 사실상 풀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뭐 어쨌든 브랜드 각 제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그 하모닉 드라이브랑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네. 가장 큰 이제 네.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단점이요. 하모닉 드라이브의 장점은 그러니까 사실 하모닉 드라이브보다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고 사이클로이드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강성이 높아요. 강성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좋다, 딱딱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원래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는 로봇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일 많이 사용됐던 건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분야에서 옛날에 굉장히 이제 선점을 많이 했던 회사가 일본의 스미토모라는 회사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용은 로봇용이랑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로봇에 좀 잘 맞게 만든 게 이제 로봇 업계에서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RV 감속기. 그것도 이제, 사이클로이드 일종. 그렇죠. 이제 거죠? 일본의 나프테스코라는 회사에서 네. 만들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로봇이 거의 대부분 자동차 제조에 많이 쓰였잖아요. 그쵸. 근데 자동차 제조 로봇은 이제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감속기였어요. 근데 얘를 좀 작게 하고 싶은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작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고 만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방식 그대로 그냥 똑같은 구조를 갖다 축소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모닉 드라이브는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 하모닉 드라이브는 또 오히려 크게 만들면 좀 강성 같은 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모닉 드라이브가 만들기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 같은 데서 네. 하모닉을 많이 쓰고 그렇죠. 대형 로봇은 거의 이제 사이클로이드. 대형 로봇은 하모닉 감속기를 쓸 수가 아마 아.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강성을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크다는 거의 의미는 거의 이제 자동차 문짝 나르는 로봇 수준으로 큰 음. 로봇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립 공정이라든지 그 네. 디테일한 그런 노하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게 좀 네, 어렵다고 프로세스 하는데 공정 기술이죠. 네. 그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면은 이 공정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설계로 보면은 음. 구글에서 하모닉 드라이브 3D 모델 치면 그냥 나와요. 이제 모델은 누구나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예. 자, 만들어봐. 못 만듭니다. 어려워요.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설계 도면을 첫 번째로 설계 도면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치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치수 말고도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치수 외적인 것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은 도면에 그런 걸 표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차. 이게 사실 3mm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3mm로 정확하게 만들 것이냐, 네. 2.97mm로 만들 것이냐, 3.03mm로 만들 것이냐, 이런 미세한 부분이 결국은 퀄리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런 부분은 잘 공개가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감속기가 이제 일본이 이제 오랫동안 네. 굉장히 이제 주도를 해왔는데 네. 그 국내에서도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감속기 상장 회사 뭐 이런 거. 예, 뭐 있죠. 그럼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유명한 회사는 SBB 테크라는 회사랑 SPG라는 회사가 있고요. 둘 다 뭐 하모닉 드라이브 특허가 풀리면서 이렇게 만들고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 해성 TPC죠 아마 이름이 이제 옛날에 해성 구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회사도 있고요. 뭐 기타 이제 비상장 회사들도 소수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오리지널의 이제 감속기를 사실 따라간다고 많이 뭐 따라잡았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뭔가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결국은 공정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재와 공정인데 어쨌건 말씀드렸듯 설계 도면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느냐인데 일본이 설계 도면 외에 공개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은 사실 굉장히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돈을 많이 써서 그걸 다 그냥 자기 스스로 획득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솔직히 한국산보다 좋을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가격도 싸고. 네, 그렇죠. 네. 아무런 얘기죠. 네. 국산도 뭐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으나 저는 국산이랑 중국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중국산 살 것 같아요. 가격이 만약에 똑같으면요? 가격이 똑같아도 중국산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물론 브랜드를 좀 보고 중국산도 좀 진짜 많아요. 요새 진짜로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데서 다 하모닉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에 네임드 있는 브랜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 거를 차라리 살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그 일본의 그 특유의 그 장인 정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참 캐치하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품질에 대한 편차, 그 다음에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이제 내구성, 이제 수명, 내구성, 네네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로봇이 옛날에 일본산을 계속 부품을 고집했었어야 됐던 이유는 로봇을 한 번 사면 사람들이 10년 쓴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지금 로봇 사면 3년도 못 써요. 그쵸. 자, 진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중국산이 3년 안에 부서지냐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쵸. 네. 제가 어제도 이제 들었는데 모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중국산 하모닉 드라이브로 관절을 만드는 모 회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은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고객들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이 관절을 돌리는지 정말 장난감 수준으로 쓴지 물론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가 이제 산업용 로봇 네, 관절에만 이제 주로 쓰여 왔는데 이제 로봇이 점점 이제 작아지고 있고 그렇죠. 좀 성능도 이제 고성능이 아니라 그렇게 슈퍼 퍼포먼스가 아닌 정도의 일반 성능을 맞아요. 또 요구하면서 네, 이게 감속기 개발도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맞아요. 그런 정도의 네. 수준의 이제 감속기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감속기 기술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부품은 결국은 소재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신소재 같은 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반적인 소재를 가지고 뭔가 만들었을 때 크게 버라이어티한 게 바뀔 확률은 저는 낮다고 봐요. 하모닉 드라이브는 그냥 하모닉 드라이브가 될 것이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그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될 것이고 뭐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에 좀 변형이 몇 개 있는데 어쨌건 뿌리는 다 사이클로이드예요. 네. 그래서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소재를 써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이게 소재를 바꾼다고 그래서 모든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지금은 없어요. 그건 정말로 신소재가 나와야 되는 문제고 알려진 소재를 썼을 때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성이 높다고 해요. 딱딱하다는 얘기죠. 대신 무겁습니다. 근데 서비스 로봇이 많이 나오는데 서비스 로봇은 그렇게 강성이 높지 않아도 되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더 다른 소재를 써도 돼요. 다만 그러면은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로봇이 빨리 움직이면은 좀 이렇게 떨려요. 땡 하고 이렇게 떨 수가 있어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에 맞는 목적에 최적화된 감속기가 나올 수는 있고요. 모든 성능이 올라가는 감속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일 소재가 중요하네요. 나와야 됩니다. 네. 하긴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딱 하면 정확하게 멈추지 않잖아요. 멈추죠. 그렇죠. 약간의 뭔가 이게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봇 기술이 옛날에는 굉장히 결정론적, 제가 맨날 얘기하는 산업용 로봇은 결정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눈 감으면 장님이에요. 장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정확해야 되거든요. 요즘 나오는 로봇은 거의 대부분 눈이 달렸기 때문에 옛날 이제 산업용 로봇 수준의 그런 신뢰성이라기보다는 정말 정밀도, 위치 결정도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사족보행 로봇도 그렇고 다 그런 감속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이제 로봇 암에서 이제 네. 요즘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리고 네. 사족보행들이 이제 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죠? 예.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감속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여담인데 이제 민트 로봇도 감속기로 시작한 회사고 그래서 이제 산업용 네. 이제 관절에 있는 감속기를 만들었었는데 네. 뭐 제가 이제 알기로는 휴머노이드용 감속기에 대한 그런 예.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완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회사 좀 홍보 차원 겸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속기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일단 아, 그래요? 감속기로 시작한 건 아, 아니에요. 네. 모션 제어기로 시작했어요. 아, 네네. 제일 먼저 팔았죠. 뭐 어쨌건 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초점은 경량화예요. 무조건 경량하고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 대회하고 막 부서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거워서 부서졌다고 보셔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제 산업용만큼의 어떤 강성과 정밀도와 수명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휴머노이드에 더 특화될 수 있는 감속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고요. 말씀드렸듯 결국은 소재 변화예요. 소재 변화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싸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량화 그다음에 생산성 두 개에만 초점을 맞춘 감속기는 이미 다 만들었죠. 저희는 1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뭐 저희는 2부에서 이제 액추에이터 중 이제 모터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